실제 영상, 신태용 당신이 한나라 살린 거야. 이니 6대0 또 기적 썼다 협회장부터 시작된 통곡의 전국민 단체로 오열중인 상황. 동남아시아는 축구 변방이다. 월드컵 출전 역사는 1938년 네덜란드령 동인도, 현 인도네시아, 가 본선에 오른 것이 유일하다. 오랜 시간 주류 무대와 동떨어진 지역이지만 시장성은 매우 높은 곳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총인구는 약 6억 7천만 명.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전세계 인구의 8%가 넘는다.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은 특히 강력하다.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인도, 중국, 미국에 이은 4위의 대국이다. 명목 GDP도 아세안에서 홀로 1조 달러가 넘는다. 아세안의 유일한 G20 회원국이라는 점도 그들의 자부심을 한층 높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는 국가의 잠재력에 비례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동남아 최고 인기 종목인 축구를 얘기할 때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말이 줄어든다. 타이,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전통적인 동남아 축구 최강자의 자리를 두고 다퉜으며, 최근에는 박항서 매직을 앞세운 베트남, 유럽식 시스템을 도입한 싱가포르의 약진까지 지켜봐야 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미쓰비시컵, 전 스즈키컵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 그랬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심상찮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19년 12월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새 역사를 쓰고 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끝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신태용 감독은 잠시 휴식을 취하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러브콜에 응했다. 인도네시아 A대표팀과 23세 이하 U23 대표팀, 20세 이하 U20 대표팀을 총괄하는 사령탑에 올랐다. 신태용 감독 부임 후 인도네시아 축구는 극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첫 시험대인 2021년 스즈키컵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타이에 패해 6번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지만 조별리그와 준결승에서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차례로 꺾으며 신바람을 냈다. 부임 당시 FIFA 랭킹 175위였던 인도네시아는 130위권까지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신태용 감독의 승부사 기질이 폭발했다. 아시안컵 1월과 U23 아시안컵 4월에서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고지에 올랐다.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는 베트남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 16강에 진출했다. U23 아시안컵은 신태용 극장 위 하이라이트였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석연찮은 판정 끝에 대최국 카타르에 패하자 코미디 같은 판정이다. 피파에 제소하겠다 라며 반발했다. 감독의 말은 선수들에게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주었다. 인도네시아는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요르단을 연파하며 8강에 진출했다. 공교롭게도 8강 상대는 한국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 전에 한국은 조국이지만 지금 내가 입은 유니폼에는 인도네시아 엠블럼이 있다.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의 기세를 이어 경기 초반부터 한국을 몰아쳤다. 전반 스코어는 2에서 1로 인도네시아의 리드였다. 후반 들어 한국 공격수 이영준의 퇴장으로 수적 5세까지 점했다. 정상빈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지만 투지와 조직력에서 한국보다 더 잘 준비된 모습이었다. 기술에서도 모자람이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승부차기에서 12번 키커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골키퍼 에르난도 아리의 선방으로 승리를 챙겼다. 인도네시아가 이 대회에서 처음 4강에 진출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동시에 한국에는 창극이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올림픽 10회 연속 본선 진출의 꿈이 이 경기로 무산됐다. 신태용 감독은 4년 남짓 인도네시아에서 과감한 리필딩을 진행했다. 부임 직후 A대표팀의 23세 이하 선수들을 중용하며 젊은 팀으로 거듭나게 했다.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 16강 진출을 일군 주력 선수들도 23세 이하 멤버였다. 과거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맡았을 때처럼 자신의 지도 방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따를 수 있는 선수 위주로 재편한 것이다.
취약 포지션에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인도네시아계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였다. 신태용 감독은 네덜란드에 있는 인도네시아계 선수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며 비화 작업을 펼쳤다.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은 라파엘 스트라이크 데나흐가 대표격이다. 식민지 시절 네덜란드로 건너간 인도네시아 후손 3세, 4세들 이수준급 선수로 활약 중인데 이들을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끌어들이는 용광로 프로젝트로 대표팀 전력을 업그레이드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재계 실력자인 에릭 토히르 축구협 회장의 전폭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토히르 회장은 인도네시아 대기업 마스트라의 소유주 테디 토히르의 차남이다. 에릭 토히르는 미국에서 유학 뒤 귀국해 아하카 미디어 그룹을 설립하면서 성공한 기업인이 됐다. 조코 위도도 조코위 정부 2기에서는 국영기업부 장관으로 정계에도 입성했다. 그가 스포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2013년이다. 유럽 축구 명가인 인터밀란 지분 70%를 인수하며 구단 주가 됐다. 축구 외에도 NBA, 미국 프로농구, MLS, 메이저리그 사커 등 미국 스포츠 구단의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지난해 2월에는 인도네시아 축구협 회장이 됐다. 토히르 회장은 신태용 감독의 방향성을 지지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주요 대회마다 동행했다.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도 그는 매 경기 방문하며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이끌었다. 신태용 감독이 주요 대회에서 잇따라 토너먼트에 진출하자 토히르 회장은 일찌감치 재계약 의사를 타진하며 2027년까지 함께하겠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의 박항서 2017년에서 2023년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이 연달아 동남아 축구의 기적을 이끌자 한국인 지도자의 위상은 다시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도 최근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의 선전을 인정받아 2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박항서 감독이 물러난 뒤 거짓말처럼 부진에 빠진 베트남은 필리프 트루시의 감독을 경질했다. 후임으로 다시 한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김상식 전 전북 현대 감독과 계약 협상 중이다. 역설적으로 동남아에서 재기한 한국 지도자들은 잇따라 한국 축구를 향한 역습을 펼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일찌감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선수들의 기술 수준은 한국, 일본 못지않다. 피지컬이나 승부 근성 등 나머지 요소를 채운다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 지도자들이 나서서 약점을 채우자 아시아 주요 대회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발목을 잡는 빈도가 잦아졌다. 오랫동안 명백해 보였던 동남아 축구와의 간격이 허물어지고 있다. 2. 1위 이긴다고 승점 더 주지 않는다. 담담한 김은중 감독. 이승우 정승원 계획대로 수원 톡톡. 김은중 수원FC 감독이 1위 포항 스틸러스를 꺾고도 다음 경기만을 생각했다. 수원FC는 19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13라운드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1에서 0으로 제압했다. 연승을 달린 수원FC는 승점 21, 65승 3무 4패로 4위 자리를 지켰다. 3위 울산, 승점 23과 격차는 단 2점이다. 포항은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패배하며 11경기 무패를 마감했다. 승점은 25, 7승 4무 2패에 머물렀지만 2위 김천을 득실차에서 제치며 선두를 유지했다. 뒷심이 강한 두 팀의 맞대결답게 후반에 승부가 갈렸다. 김은중 수원FC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주엽을 불러들이고 아껴뒀던 이승우 카드를 꺼내들었다. 동시에 강상윤을 빼고 정승원까지 넣으며 반격을 준비했다. 경기 후 김은중 감독은 홈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선수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승리했다. 감사드린다. 선수들이 1위 포항과 경기를 잘 준비했다. 그 부분을 운동장에서 잘 실행하면서 좋은 결과까지 가져왔다. 선수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라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교체 투입한 선수들이 차이를 만들었다. 김은중 감독은 전반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경기를 잘 이끌어갔다. 후반에 게임 체인저 선수들을 투입했다. 그들 목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득점 찬스를 만들었고
정승원이 잘 득점했다. 준비했던 플랜을 잘 따라와 줬다. 라고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수원FC는 후반 들어 장신 수비수 잭슨을 투입하며 3백으로 전환했다. 김은중 감독은 포항의 조르지와 이호재라는 장신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했다. 투입 시점을 보고 있었다. 상대가 이른 시간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투톱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른 시간에 잭슨을 투입하게 됐다. 라고 설명했다. 수원FC는 1위 포항을 4점 차로 추격하며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그럼에도 김은중 감독은 사실 순위표를 잘 확인하지 않고 있다. 매 경기 승점을 쌓으려 하고 있고 상대를 분석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며 지금 순위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경기가 좌지우지된다. 다음 경기도 잘 회복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 라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수문장 안준수가 이날도 수원FC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다. 김은중 감독은 안준수는 2020 도쿄 올림픽을 같이 나갔던 선수다. 그때부터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올해 나와 같이 하면서 K리그 1에 데뷔했다.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던 선수라며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다. 그 덕분에 수비 라인도 안정감을 찾지 않았나 싶다.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남은 경기를 치르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라고 기대를 걸었다. 수원FC는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을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둔 데다가 안방에서 1위 포항까지 격파하며 상승세를 타게 됐다. 하지만 김은중 감독은 그저 한 경기 한 경기만 바라보고 묵묵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중 감독은 당시 전북이 최하위였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다. 지금은 순위에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작년에 강등권을 전전하던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더 매 경기 집중하고 있다. 또 오늘은 최고의 공수 밸런스를 가진 1위 팀을 이겼다. 1위를 이긴다고 승점을 더 주는 건 아니다. 모든 걸 이겨낸 선수들이 대견하다. 다음은 제주 원정이다. 제주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결승골의 주인공 정승원 칭찬도 빼놓을 수 없었다. 김은중 감독은 정승원은 포지션을 막론하고 경기장에 나가면 최선을 다하는 선수다. 오늘도 주 포지션이 아닌 오른쪽 윙포워드 역할을 맡았지만 성실하게 잘해주면서 득점까지 올렸다. 경기장에 나간 선수들은 100% 이상을 해주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수비수 아르안의 몸 상태 이야기도 나왔다. 김은중 감독은 아르안이 올림픽 예선을 가기 전에 컨디션이 아주 좋았다. 또 그 시기에 경기가 많아서 꼭 필요한 자원이었다. 다만 신태용 감독님이 강력하게 차출을 원하셔서 도와드리게 됐다.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고 오면서 피로가 많이 쌓였다. 컨디션이 올라오면 차출되는 상황이 반복돼서 아쉬움이 있다. 일단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 투입 시기를 봐야 한다. 라며 다음을 기약했다.